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투표 여부는 총선 뒤에나 결정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청주에선 접수 이틀 만에 신청 대수가 올해 지원 물량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된서리를 맞은 도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친일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가 오늘 접수됐습니다. 이 주민 소환 청구가 실제로 이뤄진 건 충북에서 처음인데요. 주민 소환 투표 여부는 총선 이후에나 가려지게 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운동. 60일 만에 서명 충족 요건을 넘긴 4,672명의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깨어있는 보훈 국민들은 기꺼이 서명해 주셨고 이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 오늘 이렇게 주민 소환 투표 청구와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명부 제출 이후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신들만 군 보훈을 위하는 줄 알아?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어서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주민 소환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서명 심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서명 확인 심사를 거쳐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아 유효나 무효, 보정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서명인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서명인 수에 따라 주민 소환 청구에 각 하나 인용이 결정되고 인용이 되면 군수의 소명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주민 소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주민 소환과 관련된 찬성 반대 행동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금지됩니다. 서명부가 지금 들어온 날로부터요. 그리고 주민 투표가 발의되는 날 그 사이에는 사전 투표 운동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 소환이 확정돼 정상혁 보훈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주민 소환된 사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없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가 이번 주부터 배출가스 저감 사업 창구를 열어 경유차주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폐차를 하면 300만 원의 지원금을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90%를 보조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금 창구가 개설된 청주시청 별관.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대기표까지 등장했습니다. 491번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아직도 저 뒤에까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폐차시키고 어디에서 싼 차라도 하나 준비해볼까 하고 지금. 신청자들이 몰리자 접수 창구 인원을 2배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저감 장치 그 접수를 하러 왔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을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접수 이틀 만에 올해 확정된 지원 물량 1,700대를 훌쩍 넘긴 2,500여 대가 몰렸습니다. 70대를 지원하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은 하루 만에 700대를 넘었습니다. 선정만 되면 폐차 대가로 3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90%의 보조금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기 폐차의 경우에는 노후된 순서대로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매연 저감 장치의 경우에는 최신승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이며 문제는 매연 저감 장치입니다. 청주시에 설비를 공급하는 생산업체가 수도권에 단 4곳뿐이어서 필요한 물량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게 서울 경기도 그 지역도 물건이 지금 딸리니까 이 지방으로 물건을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죠. 청주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 물량을 5,000대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5등급 노후 경유차 3만여 대가 여전히 운행 중이어서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꽃다발이 오고 가는 졸업식 풍경을 올해는 보기가 좀 어려웠죠. 그 여파로 꽃소비가 줄면서 도내 화훼업계가 된서리를 맞았는데요. 직접 농가를 찾아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봤는데 꽃 사주기 운동이 단비처럼 힘이 됐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훼 농가가 밀집한 진천의 한 들녘. 하얀 눈밭에 활짝 핀 튤립 수천 송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시장에 팔리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보관하다가 품질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 팔려서 시장에서 반품된 꽃들은 다발째 나뒹굴고 있습니다. 저온 창고에는 아직 출하를 못한 튤립 2만 송이가 더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재앙 수준인데 전혀 예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일단은 출하를 최대한 늦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맘때 졸업 시즌 대목을 기다리며 겨우내 땀 흘린 농가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행사 없지, 졸업 없지, 웨딩 없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장에서 꽃을 보내지 말래요. 그나마 여기저기서 열어준 특판 행사 덕에 싸게라도 팔 수 있어 다행입니다. 농가들 보면은 가보면 다 꽃천지였었는데 그 물량이 많이 나갔어요. 도청, 농협, 로컬 푸드 그런 데서 특판 행사를 계속 해주셔갖고 그래서 충북농협이 통 크게 꽃 2만 송이를 쏩니다. 도내 농가에서 구입한 장미와 튤립, 프리지아를 준비해 성안길에서 나눠주고 농협은행 300여 점포에서 손님들에게 꽃을 선물하며 소비 촉진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북대 병원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 6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의심 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열과 호흡기 증세를 호소했던 충북도 내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2명으로 줄었고 내일 새벽 0시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또 증세는 없지만 중국 방문이 확인된 능동 감시 대상 7명도 오는 21일 새벽 0시에 관리가 해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주 선거구에 김경욱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당내 경쟁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 민주당 경선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당의 관행적 전략 공천 때문에 충주에서 모든 선거에 패배했다면서 경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중앙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맹정섭, 박지우 두 예비후보도 단수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선거 연령 확대로 4월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죠. 전체로 치면 1% 정도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투표권을 얻은 새내기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고3 학생과 청소년 등 충북에만 16,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가운데 특정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은 9명과 예비 유권자까지 12명이 모여 생각을 나누는 자리. 표심을 얻으려는 현역 국회의원과 총선 예비 주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공약을 바랄까? 분야는 달라도 취업과 학업 지원 등 대부분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치를 바랐습니다. 입시 제도를 할 때 너무 수능 성적이나 공부로 너무 이렇게 가르는 것보다 다양한 개성을 살려주고 알아주는 학교 밖 친구들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고 전부 다 나쁜 길로 빠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라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들 투표는 못했지만 많이 겪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온 변화는 거의 없었거든요. 모의 투표와 선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고 정치적 편향을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왜 선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조금씩 달라도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새내기 유권자들. 높은 투표율을 무기로 생애 첫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다크호스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연화봉 일대가 눈꽃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양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15cm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부사무소는 등산객들이 방한용품과 겨울 등산 장비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경내 도박으로 검찰에 고발된 법조사 말사 주지스님 4명에게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충주대원사 법명스님과 옥천구절사 해도스님, 단양 원통암 강문스님과 인제문안사 해우스님 등 주지스님 4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스님들은 조계종 사법기관인 호계원 심판을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안락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충주시 의회 손경수 의원은 충주시가 직영하던 지난 2018년 전반기에는 205마리 가운데 9.7%인 20마리가 안락사됐는데 지난해에는 포획된 537마리 중 28%인 150마리가 안락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이달 말부터 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가 주덕 농공단지 내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인 신한CS와 24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신한CS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장을 증축하고 고용 인원도 30명에서 10명으로 늘립니다. 충주시는 또 다른 기업과도 400억 원 규모 비공개 증설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제천시 신월동에서 출토한 신석기 유적을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합니다. 제천시는 신석기 유적이 보존 가치가 높지만 전시 환경이 좋지 않다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